안녕하세요. 공업박사입니다. 오늘은 8월 13일 화요일이고요. 현지 시각 기준 8월 12일 월요일 뉴욕 증시 해외 선물 시장 어떤 흐름이었는지 시황 정리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월요일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또다시 급락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긴장감 그리고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감에 홍콩의 범죄인 송환법에 반대하는 시위가 홍콩 국제공항 점거로까지 번지면서 여러 사건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요. 중국 고위 당국자는 이를 두고 테러리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발언하면서 긴장감은 고조에 달하기도 했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험이 고조된 건 단순 홍콩에만 국한된 게 아닌데요. 아르헨티나에서는 대선 예비선거에서 좌파 후보에게 크게 뒤지면서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가 달러 대비 장중 30% 이상 폭락하는 등 금융시장 불안이 증폭되기도 했었고요. 어제도 공유 드렸었죠. 이탈리아 전국 혼란 그리고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 우려 등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들이 불거졌습니다. 또한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1.6%대 초반까지 재차 저점을 낮췄는데요. 2년물과 10년물 금리 격차가 장중 한때 7베이시스 포인트까지 좁혀지면서 2007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금리 하락 그리고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 차가 좁혀졌다는 것은 경기 침체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은 제가 종종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 긴장감이 지속되고 있는 점 그리고 글로벌 성장 둔화 우려감을 가리키고 있는 여러 현상들 거기에다가 지구 곳곳에 지정학적 위험 요인이 불거진 영향으로 어제 주요 3대 지수가 결국에는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는 1.48% 하락했고요. S&P 500 지수는 1.22%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0%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편 국제유가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지속되는 상황에도 지난주 전고점 대비 20% 이상 폭락장을 보였던 크루드 오일이 최근 낙폭에 따른 저점 인식이 제기되면서 0.8% 상승했습니다. 이런 최근 낙폭에 따른 저점 인식은 금요일부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원유 수요 둔화 우려가 과장됐다라는 주장도 나온 데다가 사우디를 비롯한 주요 산유국이 유가 급락에 대응해서 추가로 생산량을 줄일 것이다 라는 기대감도 부상한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최근 다우지수 등 주요 지수가 급락장을 여러 차례 보여주면서 시장이 전반적으로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크루드 오일도 어제 장 초반에는 이제 하락세를 나타내기도 하는 등 요즘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지요. 현재 시각에는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어쨌든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는 요인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다가 시장에서는 추후 오펙이 감산 기간을 단순히 연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감산도 해야 된다. 그 감산 소식이 나오길 기대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게 기대처럼 되지 않는다면 거기에 따른 실망감이 또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실망감은 국제 유가를 더 크게 하락시킬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전문가의 시각도 최근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제 금값은 글로벌 경제, 지정학적 불안 요소들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강해지죠. 결국 어제 골드 선물은 0.6% 상승했습니다. 거기다가 달러 약세가 이어지면서 금값 상승을 도왔을 테고요. 각국 그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정책 역시 금값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가에서는 연준의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경제 분야, 금융, 지정학적 모든 부문에서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이슈가 불거진다면 금값은 더 오르겠죠. 하지만 불안 요소가 조금이나마 해소되는 분위기라면 그동안에 상승했던 그 상승 피로감으로 골드 상품은 또 하락 압력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어제는 제가 검증 영상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오늘 오전 항생지수 거래 영상을 공유 드렸었는데요. 제임스 대표님께 배운 매매 기법의 원칙을 100% 지키지 않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상을 공유 드린지라 오늘은 조금 제게 어려운 장이었는데요. 만약에 100% 원칙 매매를 했다면 훨씬 쉬웠을 테고 수익 구간도 더 훌륭하게 나왔을 텐데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어쨌든 시간봉을 참고해서 TV 기법 위주로 진입을 기다리다 보니까 매도 진입이 먼저 나와 주었었고 두 번의 진입 모두 매도 진입이었습니다. 첫 번째는 TV 기준으로 매도 진입, 두 번째로는 HFCP 기준으로 매도 진입을 했는데 3분봉 기준으로는 CP 기준의 매도 진입이 되기도 했었죠. 손절되기 일보 직전까지 갔었는데 결국에는 백틱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고요. 백틱 수익 구간이 나온 시점이 브레이크 타임을 바로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백틱 청산하는 걸로 영상을 종료했습니다. 오늘의 경제지표 발표 일정입니다. 오늘 8시에는 오펙의 월간 보고서가 공개가 됩니다. 다른 9시 30분에 있는 지표 발표처럼 딱 그 정해진 시간이 됐을 때 발표가 되는 게 아니고요. 공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바로 만약에 이 월간 보고서에 영향을 받은 크루드 오일의 움직임이 8시에 딱 시작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은 알고 계시겠죠? 그리고 오늘 9시 30분에 발표되는 지표는 연준에서도 좀 촉각을 곤두세우고 결과를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마도 골드 선물 상품에 좀 그 변동성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9시 30분 지표 발표되기 직전까지 포지션을 정리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MID 설정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크루드 오일이 뉴욕 증시 개장하고 나서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HFCP 기준상으로는 지금 TF존, 그러니까 매도존과 매수존이 모두 다 우상향을 가리키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3분봉 기준으로는 TW 매도 신호도 임박했습니다. TW 기법을 배우시는 분들이라면 이 TW를 조금 크게 카운팅 하시면 매도 진입 자리를 어렵지 않게 찾으실 수도 있을 테고요. 일단은 시간봉 기준으로는 모두 다 우상향을 가리키고 있기 때문에 큰 추세를 처음부터 욕심내기보다는 장중 상황을 보면서 일정 부분 수익 구간이 나와 주었을 때 그 장중의 흐름을 보면서 익절의 정도를 좀 정하시는 게 매매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항생지수는 오늘 HFCP 기준으로 25351에 매도 진입하고 나서 지금 굉장히 답답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요. 매수존을 좀 허물고 쭉 밑으로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물론 저는 지금 진입이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지만 좀 주춤거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등 구간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공유 영상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없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이슈는 굉장히 부정적인 요소들이 많이 있긴 합니다만 그 부정적인 요소들로 인해서 무조건 매도 진입, 골드는 매수 진입 이렇게 한 방향만 바라보면 위험하다는 점 아마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내가 배웠고 이미 수차례 수익 검증한 매매 기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예측하시면 안 된다는 거 알고 계시죠? 진입자리 차분하게 기다리시면 되고요. 손절이 없지 않습니다. 손절이 되더라도 기계적인 진입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요. 하지만 해외 선물은 뇌동매매만 하지 않는다면 손절, 익절만 정확하게 지켜서 원칙 매매하신다면 매수 방향, 매도 양 방향 수익을 쌓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오늘도 제임스 투자그룹에 속해 있는 많은 트레이더 여러분들 안정적이고 차분하게 원칙 매매 지키셔서 오늘도 수익 내실 수 있길 응원드리고요. 나는 아직도 제임스 대표님의 매매 기법을 몰라요. 배우고 싶어요. 공학박사처럼 꾸준하게 누적 수익 쌓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함께 제임스 대표님의 직통 연락 번호입니다.
공학 박사가 사용하고 있는 기술로 수익 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문자 신청하셔서 제임스 투자그룹에 월 수천 수억 대의 누적 수익을 쌓고 계신 분들에 합류하실 수 있는 분들 더 많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